다음 소식입니다. 시타델 증권이 역대 최대 과징금을 받았는데요. 얼마 전에 이 시타델 증권이 초단타 매매로 이 시장을 교란했다면서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를 받았습니다. 네. 초단타 매매가 정확히 어떤 거죠? 네, 초단타 매매는 짧은 시간 반복적으로 주문을 넣는 건데요. 네. 고빈도 매매라고도 부릅니다. 고성능 컴퓨터로 1초에도 수백에서 수천 번의 주문을 낼 수가 있는데 이런 행위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증선이는 고빈도 매매 알고리즘을 통한 시타델 증권의 초단타 매매가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시타델 증권은 이런 초단타 매매 방식으로 대규모 허수성 주문을 쏟아내고 호가 상승을 유발했습니다. 이후 단시간에 주문 취소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했는데요. 해당 기간 하루 평균 1,422개 종목을 대상으로 5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보면 지난 2018년 5월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 시타델 증권이 A 주식에 대해서 IOC 조건 매수 주문 19번, 또 호가 공백 매우기 15번 등 총 34번의 매수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주식 주가가 약 3.5% 상승한 적이 있는데요. 단 60초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네, 짧은 시간 안에 이 매수 매도를 계속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런 경우 이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상당히 막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초단타 매매 개인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불공정 거래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이 불공정 거래 조사에 나서게 된 겁니다. 네. 그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 시타델 증권에 대해서 이 과징금을 얼마나 부과했죠? 네, 지난 26일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시타델 증권에 과징금 118억 8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단타 매매에 따른 시장 질서 교란으로 증선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과징금도 시장 교란건 중 역대 최대입니다. 네, 118억 원 규모면 상당한 규모인데 네. 시장 교란 혐의 이 과징금 규모를 정하는 데 어떤 기준이 뭐 따로 있나요? 네, 시장 교란 혐의 과징금은 종목 단위로 부과하는 게 기본인데요. 초단타 매매의 경우 거래 규모가 크고 종목 수도 많아서 과징금이 커졌다는 게 증선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네. 종목당 기본 과징금은 3천만 원인데 증선위는 시타델 증권의 경우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50% 가중 요건을 적용하고 4,5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여기에 264개의 종목을 곱해서 100억 원대의 과징금이 산출되게 된 겁니다. 종목당 과징금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전에 이 시장 교란 혐의를 받았던 이 증권사는 한 얼마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었나요? 네, 지난 2021년 시장 조성자 증권사 9곳이 시장 교란 혐의로 금감원에서 부과받은 과징금은 487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네. 금감원은 시장 조성자들이 빈번한 호가 정정 취소로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고 과징금을 예고했는데요. 네.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최종 의결했습니다. 당시 9개 증권사들이 각각 혐의 무게에 따라 나눠 부담해야 했던 487억 원도 규모가 커서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엔 평균 2배에 이르는 금액이 나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증선위의 이런 조치가 있기 때문에 시타델 증권도 상당히 그 격한 반응을 보일 것 같은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네, 시타델 증권은 이 같은 증선위 조치에 불복하는 상황입니다. 네. 증권사는 27일에 당사의 거래가 한국 법과 국제규범을 모두 준수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선위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해 항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시타델 증권의 행정소송에 따라 시장 교란 인정 여부와 과징금 금액은 법정에서 추가적으로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시장 질서 교란 혐의는 시세 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과 다르게 형사고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행정조치에서 마무리됩니다. 네. 그러면 이번 행정 소송을 통해서 이 과징금도 낮춰질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시타델 증권사 측에서는 이 점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행정소송을 통해 시타델 증권이 과징금을 낮출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시장 교란 혐의에 대해 조치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감원이 국내 시장 조성 활동을 하는 증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증선위에서 이렇게 철퇴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 교란 규정 적용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규정 적용이 이렇게 모호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네, 시장 교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건데요. 네. 실제로 증선이 논의가 길어진 점도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위반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시타델 증권 측은 시장 교란에 해당하기 위해서 투자자를 속이기 위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구체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사전 계획 수립이나 적극적 기망 행위에 대한 입증된 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증선위는 풍문유포와 거짓 계책 등이 시장 교란의 예시일 뿐이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규정에서는 통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시장의 건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일반을 포함해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규정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증선이와 그리고 이 시타델 증권 간의 이견이 현재 뚜렷한 상황이네요. 네. 시타델 증권의 이 주장에 의하면 이번 사건에 이 초단타 매매가 시장 교란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럼 이 초단타 매매로 인해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었나요? 네, 있었는데요. 이 2019년에 초단타 매매를 통한 시장 질서 교란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개인 전업 투자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당시 법원은 짧은 시간에 고가 매수 주문을 수백 차례 반복해내는 시세 조종성 주문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선위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다만 과징금 산출이 잘못됐다며 금액을 낮췄습니다. 이미 초단타 매매로 인해 시장 질서 교란 혐의 인정을 받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타델 증권이 증선위 조치를 아예 피해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